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예진 씨, 저는 네. 요즘에 그 역사학자가 된 것 같아요. 역사학자요? 네. 예전에는 그 세계사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이러면서 그냥 그치. 넘어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이제 제가 그걸 좀 술술술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거 조금 여자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오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 그건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들어가서 검색.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5년 6월 19일 오전 2시 30분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육군부대 소초 내무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의 김일병이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K1 소총 44발을 난사해 장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는데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자리 잡힌 군부대에서 생긴 사건으로 당시에 엄청나게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군부대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김일병이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병의 그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일병은 수류탄 2개 중 1개의 안전핀을 미리 뺀 상태로 내무반에 들어가 던졌는데요. 이후 장소를 옮겨다니며 동료와 장교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뒤 태연히 근무지에 복귀, 약 30분간 범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이랑 죽은 소대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 소대원들 다 죄송하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 해병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부상당한 일도 있었고요. 2014년에는 탈영병 임병장의 총격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김일병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김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럼 195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진 씨, 혹시 메카시즘이라는 말 아세요? 메카시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정치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그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말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메카시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함께 만나볼까요? 네. 1953년 6월 19일 미국 전역이 메카시즘 열풍으로 이성을 잃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전기기사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그의 부인 에설 로젠버그가 뉴욕주의 한 형무소에서 전기 의자에서 고문을 당한 채 사형당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 good evening to you. 4 times today, atom spies Julius and Ethel Rosenberg appealed their sentence of death, and 4 times they were unsuccessful. They will be executed tonight, probably within the next half hour, the first husband and wife to die in the electric chair. 아니 근데 메카시즘하고 이 부부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사형된 건가요? 이 부부가 스파이였다라는 이유로 사형이 된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 비밀을 빼내서 소련에 넘겼다는 것이 처형 이유였습니다. 이 부부가 실제로도 스파이였는지 확인을 했는지가 좀 의문이 생기네요. 사실 이 부부는 1950년 여름에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1951년 4월 5일 스파이 주모자와 적극적 협력자라는 죄명으로 먼저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원이었던 로젠버그는 재판 기간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간첩 행위에 대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당했고 당시의 연방수사국장은 이 사건을 세기의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는
이들이 조국을 배반하고 소련에 원폭 기밀을 넘김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형 선고는 세계의 여론을 들끓게 했는데요.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 범죄자로 몰아간 셈이네요. 그렇다면 진실은 밝혀졌습니까? 사건의 진실은 네. 이들이 처형된 지 무려 44년이 지난 199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당시 로젠버그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난 전 KGB 요원의 증언을 통해 로젠버그가 소련의 고급 산업 정보를 제공한 스파이이긴 했지만 원폭 제조 기밀을 소련에 넘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9.11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인 경찰이 신고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We lost a brother. But right now my heart is broken more for his 3 boys who lost their father and his wife who lost her husband. 신고자의 총에 맞아서 숨졌다고요? 네. 아니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21살의 미국인 그 허몬스라는 사람이 긴급 전화인 911에 총을 든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네. 허위 신고를 했어요. He's walking around being belligerent with a gun.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인데 혹시 사망한 한인 경찰관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망한 김경관은 1973년 미국에 이민 온 한인 1.5세로 1988년부터 27년간 신시내티 경찰에서 일해온 베테랑 경찰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김경관에게 총을 쏜 범인은 다른 2명의 경관에게도 총을 쐈고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몇몇 지인들에게 자살 계획을 문자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허위 신고로 경찰을 유인한 뒤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6월 19일에 또 다른 역사도 있었는데요. 기원전 384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생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 논리학, 정치철학, 윤리학, 자연철학, 과학, 생물학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통달했고 그것들의 기초를 마련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시작부터 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2021년에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이유로 시위가 벌어진 거죠? 이 시기가 뭡니까?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잖아요. 자,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무대책으로 대응한 정부에 분노한 건데요.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하면서 방역 조치도 또 백신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A gente está fazendo um protesto contra esse governo Bolsonaro, genocida, que não comprou vacinas e não fez nada para cuidar da gente nesse último ano.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